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딸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새 생명을 품을 수 있고 또 품고 있는 이 딸들이 충만한 마음으로 또 그 만남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고 이루고 싶은 하늘 부모님의 참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 딸들의 마음을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정성을 크게 보아주셔서 늘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책임을 했을 때,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늘 부모님을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아이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사오니 준비한 모든 스태프들의 사랑과 정성을 크게 봐주시고 이 사랑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임을 이 딸들이 모두들 느끼고 또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끝나는 시간까지 정말로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늘 부모님께서 주관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강가희 가정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흐름은 이와 같아요. 네, 먼저 출산에 대한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선배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드 테라피. 오늘은 슬기로운 환경 준비, 근전적인 나라는 제목으로 아드 테라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4회. 태교 측에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빛나는 사랑.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머니 복중에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했습니까? 말하듯이 그저 쉽게, 맛있는 음식을 먹듯 쉽게, 향수 냄새가 나듯 쉽게, 뭐 그저 좋아서 입을 벌리고 하하하 하고 아기를 낳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땀을 흘리며 죽는다 산다 하는 경계에서 낳게 했습니까? 빛나는 사랑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주. 그러면, 어, 지금부터 유키코 선생님의 출산 강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잠깐만요. 해요. 자, 오늘은 제 강의、出産に向けて始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통역을 다시 설정해야 되나요? あ、そうですね。 잠시만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 통역을 눌러주시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まあ、네. 大丈夫みたいですね。よしみちゃん、画面共有お願いしてもいいですか？は 네. い。では、始めていきます。じゃあ、まず出産に向けてということで、今日は出産に向けてという題名でお話ししていきます。皆さんは出産にどんなイメージを持っていますか？赤ちゃんには会いたいけど、最後の出産の時が怖い。陣痛は痛いっていうし、不安っていう声はよく聞きます。これは初めて産む方は特にですよね。このスライドの写真見ていただくと、これは臨月のお腹の中の絵なんですが、この絵を初めて見たときは、
私は正直、これどうやって出すのって思いました。こんなに大きなものが足の間から出てくるなんて想像できなくないですか？でも実際には膣の大きさを直径10センチまで広げて、この巨大な赤ちゃんを押し出してあげないといけません。それもお母さんの体の押し出す力だけで出さないといけないわけです。でも安心してください。それでも母体も赤ちゃんもちゃんと元気に生まれるような仕組みを人間は持っています。本当に精密で複雑なシステムを神様は作られています。ただ、神様が人間を創造した時もそうだったのか、母体にとっても赤ちゃんにとっても出産の時は生みの苦しみとも言われる生死の境を望むようなことが起きてきます。今の医学であっても 100% 命の安全が保証できないっていうのがお産です。スムーズにお産をしたいと思ったら、出産までの母体の準備が重要になってくることが想像できるでしょうか。もう本当にこのことは、ぜひ旦那さんにも知っておいてほしいですね。今回は自然分娩の流れを説明しながら、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よいしょ。自然分娩の流れを説明しながら、出産の時、妊婦さんや赤ちゃんに何が起こっているのかを知って準備すること。また、その人間の創造という大きな祝福の時に、共に働き、密かに奇跡を起こしながら見守っている神様を知ってもらう時間になったらなと思います。短い時間なので、かいつまんでの話になってしまいますが、自分がどういうお産をしたいのか考える参考にしてください。じゃあ次に行きます。出産の始まりです。まず、臨月になって赤ちゃんの体の機能が整うと、赤ちゃんの重さと子宮の収縮で自然とお腹の下の方に下がってきます。そのためにお腹の張りが頻繁になったり、膀胱が押されて頻尿になったり、腰回りやももの付け根が痛くなって織物が増えてきたりします。やがて出産の時を迎えますが、出産の始まりには一般的に三兆候と言われるものが見られます。お印と前駆陣痛、破水です。下着に粘膜に混じった赤やピンクや茶色の織物がつくようになったら、少しずつ子宮口が開いてきている印です。規則的でない軽い生理痛のような痛みを感じるようになりだします。これが規則正しい時間間隔で起こってきたら陣痛になります。そして子宮が収縮するために赤ちゃんを包んでいた卵膜が破れて羊水が流れ出したのが破水です。破水が起こったら赤ちゃんの感染の危険が出てくるために陣痛をまだ感じられていなくてもすぐに病院へ連絡してください。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はい。出産が始まったら、また両親とか、教会の人とか、祈祷してもらう人を準備して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方々にも連絡してもらうようにしてください。ちょっと私のコンピューターが止まってしまったので、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ちょっとこれは、すいません、私のコンピューターがちょっと止まりました。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ダメだね。これなんでなんでしょう。すいません。私のコンピューターのトラブルで今、画面が動か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少しの間待っててくださいね。病院に行く目安は、はい、病院に行く目安になります。で、出産にかかる時間は個人差が大きいです。平均的には、ウィザンは12から18時間。で、計算部は一度産道が開いているために進みが早くて、約5時間から8時間かかると言われています。
ただし、V 産なのに陣痛から3時間で産んだっていう人もうちの教会にもいますので、個人差が大きいっていうことはよく知っておいてくださいね。なので、一般的には陣痛が始まってもすぐには病院に来るように言われません。で、V 産で陣痛が10分おきになったら、計算部では15分おきぐらいになったら来てくださいと言われることが多いです。事前にお医者さんに確認しておいてください。この陣痛のチェックアプリというのもあるので、これが不規則な陣痛なのか、これが規則的になって本当の陣痛になったのか、そういうことを確認するアプリもあります。それでは、陣痛が始まって赤ちゃんはどうやって出てくるのでしょうか。で、出産の時、赤ちゃんはどうやって出てくるのでしょうか。赤ちゃんは陣痛のたびに下に押されて、お母さんの骨の間の狭い産道を圧迫されながら、頭蓋骨をちょっと変形させたり重ね合わせて、産道に合わせて右回りに体を回転させて進みます。赤ちゃんも相当苦しいですよね。生まれた時にナスみたいに頭が細長かったりとか、鼻がぺちゃんこだったりするのはこのせいです。文字通り、赤ちゃんは死ぬほどの変化を経験して生まれてきます。出産がどこまで進んでいるのか、それは陣痛の間隔と子宮口の開き具合でわかります。最初に陣痛間隔が10分で病院に来た時には、まだ3センチ開いているかいないかの状態です。それがだんだん1回の痛みがだんだん強くなりだして、間隔も短くなっていきます。これまでは痛いけど、まだお腹に力を入れないで、生きんじゃダメよと言われる時です。で、子宮口が10センチと言われたら、いよいよそこから頭が出て、肩が出て、という、いよいよこれから出産が本格的に始まってきていますということを思ってくださればいいと思います。陣痛間隔が1、2分ぐらいの間隔になって、子宮口が10センチになったら、子宮口が全開大に開いた。もう一番大きく開いたので、もう赤ちゃんの頭が見えている状態です。ここまで来たら力んで力を入れてって言われて、頭が産道から出てくるように頑張ることになります。で、頭が出たら、今度は肩をゆっくり出すために、今度は逆に力を抜いてと言われます。全身が出てきたら赤ちゃんは産声を上げます。その後には胎盤が出てくるのを待って出産が終了になります。陣痛ってなぜあるのっていうことですが、ここで出産の時に一番怖いとか不安とか言われる陣痛と、その時にお母さんの体内で起こっていること、また神様は決して苦痛だけを与えていないということについて説明しますね。子宮が収縮して赤ちゃんを押し出すために起こってくる痛みが陣痛です。まず、陣痛は堕落していない本然の世界でもあると御言葉に書いてあります。命を生み出す、その尊さを実感するための苦労だと言います。また、この出産が母体を生み変えるっていうスライドを見ていただくと、この御言葉の中に、産区は、陣痛は新陳代謝を完璧にするためのもので、健康促進の作用をするというのもあり、出産を通して母体に必要でないものを排出するということ。赤ちゃんを包んでいた要素は、母親の最高の栄養であり、出産とともに体外に放出される。出産により女性は体内がリセット作業を行い、新しい体を作り始めるという御言葉もあります。このように陣痛の効果というところで、陣痛は規則的に起こってきて、だんだん間隔が短くなり、痛みも強くなっていきます。この時に波のように何度も襲ってくる痛みに耐えながら、赤ちゃんが押されてだんだん産道を降りてくるのを待つことで、痛みを和らげて産道や遠因を柔らかくしてくれるホルモンが放出されます。陣痛に耐えるから出てくるホルモン。これがオキシトシンです。
オキシトシンは愛情ホルモンとか共感のホルモンとか有名ですけど、実は陣痛を調整することにも関わっていて、やる気を出すドーパミン、また心を安らかにするセロトニン、痛みを抑えるベータエンドルフィンなどの働きにも関与してきます。特にこのベータエンドルフィンは脳内麻薬としても有名で、強い鎮静作用と幸福感を感じさせます。なので、あんなに痛い陣痛中に急に眠気が来たり、出産後のランナーズハイ、気分が高揚するっていうのも、出産後の感動的な瞬間、出産の映像とかを見たことがある人はわかると思いますが、何時間も陣痛に耐えて、全身の力を使って、やっと産んだお母さんが、赤ちゃんの産声を聞いた途端に、驚くほどの幸福感や感動を感じて涙を流すのは、このホルモンが分泌されているからと言われています。この瞬間、陣痛が痛かったことも忘れてしまうんですよね。実は陣痛を耐える中で、ちゃんと耐えられるように助けるホルモンが用意されていて、出産が終わった時の喜びを何倍にもしてくれる準備まで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るんです。知ってみると、神様は感動の瞬間を一緒に超えて、一緒に喜びたいとちゃんと用意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ね。ちなみに、無痛分娩だと効果はほとんど発揮されないと言われています。次に行きます。それでは、赤ちゃんの方では、陣痛でどんなことが起こ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陣痛で子宮が収縮することで、赤ちゃんの体全体に適度な圧迫によるストレスがかかります。そうすると、肺の中に溜まっていた羊水を体に吸収させるホルモンが増加します。これがグルコーコルチロイドと言いますが、出産後の赤ちゃんの呼吸安定のために重要なホルモンと言われています。赤ちゃんも陣痛の時に圧迫されて苦しいんですが、この間に外に出て呼吸するための準備が進んでいます。子宮で圧迫されない帝王切開だと、生まれてすぐに保育器に入れられて呼吸管理の必要な子が多いのは、このホルモンが不足するためと言われています。赤ちゃんも陣痛中は苦しいのですが、その後に息を吸って生きていくためには大切な通過儀礼なんですね。それではお産のポイントです。じゃあ、お産をうまく乗り越えるためのどうしたらいいのか。まず一つは呼吸を保ち酸素を確保することです。お母さんが息苦しいときは赤ちゃんにも酸素がいかなくて赤ちゃんも苦しいです。また、痛くて苦しいからと全身を緊張させていると、体がほぐれずに赤ちゃんが降りていくことができません。陣痛が収まっている時間はなるべく力を抜いて、呼吸を落ち着けるように意識しましょう。お腹に力を入れるのは、子宮口が10センチ開いた後です。それまでは、力を入れないので、医療者に言われた時だけ力を入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力を入れるように言われるときには、赤ちゃんにとって一番狭くて苦しい産道をくぐり抜けるときになります。早くスムーズに赤ちゃんが抜け出していけるように、お母さんが体を整えて体力をつけて、呼吸もコントロールできるように整えていくことがとても大切です。よいしょ。そしてもう一つは、陣痛をコントロールするホルモン、オキシトシンを有効活用するっていうことです。先ほどお話ししたように、お産の進みを早く、そして苦しみを感じにくくしてくれます。オキシトシンは、右脳を活性化すると分泌が進みます。なので、五感を活用するといいです。好きな香り、音楽を聴いたり、旦那さんにとスピンシップを取ったり、マッサージしてもらったり、瞑想ももちろん、祈祷するのもいいですね。時々お産を記録しようと細かくメモをしていたり、もう興奮してずっと喋りまくってしまったりっていうする人もいるんですが、それは左脳を刺激する行動になってしまうので避けた方がいいです。
どうしても事務的なこととか、やら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あるなら、旦那さんにやってもらうといいですね。できるだけ自分はリラックスして、お産に集中できる環境を作りましょう。苦しい時は、お腹の中の赤ちゃんになって考えてみましょう。赤ちゃんは外の声も聞こえています。今までお母さんに守られて、羊水の中でぷかぷか楽しく浮いていたのに、急に周りに押さえつられて、狭い場所に押し付けられて、赤ちゃんも初めての経験で不安な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そこにいつも優しく声をかけてくれていたお母さんが、うおーとか、痛いとか、怒鳴り声とか聞こえてきたら、赤ちゃんも急に怖くないでしょうか。赤ちゃんが降りてくるのをイメージしながら、大丈夫だよ。もうちょっとで会えるよ。右側にこう回転して降りてきたらいいんだよ。一緒に頑張ろう。こんな気持ちで赤ちゃんや旦那さんと一緒にこの時を乗り越えていけたら、力が湧いて頑張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これは御言葉にもあるので読んでみましょう。出産時の心持ち。すべての女性が息子娘を産みたくないので、出産時に苦労するんです。ああ、私を通して神様が喜ばれる天国の民が生まれると考えながら力を与えられると、胎児がだいたいスーッと出てきます。そのような考えで子供を産んでみなさい。それではどんな苦労でしょうか？神様に奉仕、忠心、聖人、聖者を捧げる瞬間が女性としてどれほど誇りでしょうか？とは言っても、韓国では帝王切開での出産が世界実は第3位ととても多くなっています。日本から来た私はちょっと最初とてもびっくりしました。帝王切開を勧められてしまう、理由はいろいろありますが、一番は陣痛の痛みが怖いから帝王切開を選ぶというものでした。で、私は出産の喜びですぐに忘れてしまう陣痛よりも、帝王切開の傷の痛みの方が何ヶ月も痛くて大変だと思うのですが、また、最近は同じ理由で無痛分娩も流行していますね。今日講義を聞いた皆さんは、陣痛は痛いものだけではなく、ちゃんと超えられるように作られていることは分かってもらえたと思います。時間の関係で一つ一つ詳しくお話はできませんが、無痛分娩にもメリットとデメリットがあることを知っていてください。誠のお父様やテモニムの御言葉の中には、産道を通って赤ちゃんが出てくることで完成するという御言葉もあります。啓蟄、自然分娩で産むと産後の母体の回復も一番早いです。できることなら、自然分娩、それが一番だと思います。ただし、出産で一番大切なのは、赤ちゃんとお母さんの安全です。出産の時には何が起こるかわかりません。誠のお母様も帝王切開でご子女様を生まれました。私も結局帝王切開で子供を産んでいます。どんなお産にしたいのか、夫婦でよく話し合って、心も体も準備していってください。いつも神様はそばで共にいてくださいます。神様を知って一緒に天一国時代の出産の文化を作っていけたらなと思います。喜びあふれるひとときを過ごせるようにお祈りし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유키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아기를 낳는 우리 엄마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구체적으로 호르몬의 변화, 또 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미지를 할 수 있게 간단하게,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 대학교 선배이신, 순결학과 선배이신데요. 네. 미국 사람이란 축복받은, 이기 언니. 네. 부부 교육도 해주시고, 부모 교육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들어보면서 좋아서 이번에 아이 4명 키우고 있는
이기 언니에게 이번에 간증을 부탁했어요. 네, 그러면 이기 언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PT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아이고, 이거 맨 처음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2세 미혼 가정으로 축복받은 지 이번 해 16년 되었어요. 지금 현재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 둘째는 6살, 그리고 쌍둥이 18개월 돼 가지고 진짜 너무 힘드네요. 18개월인데 쌍둥이들이 아 진짜 한 명 키우는 거와는 정말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스스로에게 어 '이 엄마라는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영어 강사도 하고 그 성교육 강사로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서 부모 교육도 하고 부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순결 가정 문화학과를 졸업했다 보니까 말씀 공부도 적게는 하진 않았는데 그때는 제가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살았냐면 음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좋은 사람이면 당연히 좋은 부모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이렇게 어 계획하에 많은 자녀를 낳겠다는 계획하에 아이를 하나씩 둘씩 낳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넷이 된 거예요 지금. 어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생각과 아주 다르더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루하루 이제 엄마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엄마라는 역할이 어떤 일 하나하나가 어렵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어 빨래를 하는 거, 설거지를 하는 거, 식사를 준비하는 거, 아기 기저귀를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전혀 힘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반복되는 일상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복받을 때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2 세고 깨끗한 혈통을 가졌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법처럼 그 축복과 같이 마법처럼 제가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믿었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시작됐던 것은 언제였냐면 음 제가 2012 년쯤에 남편이랑 같이 글로벌 탑건이라는 수련에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그 수련에 참석을 했는데 저는 저랑 남편 관계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좋다고 사진을 안 보여드렸다.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관계가. 그래서 이제 탑건 수련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목회자분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중년의 목회자분이 저한테 와서서 "당신 너" 되게 친한 분이었고 저를 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너 남편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차분하게 되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그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꼰대 분이 막 이렇게 나를 꼬집고 그냥 조언을 한다 하고 지나가신다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었는데 되게 저한테 어떻게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마음 깊이 박혔어요. '아 어쩌면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한테 하는 말씀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남편한테 대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부부 상담도 이제 전문가한테 받아보고 부부 관계 코칭도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그 목적이 제가 남편과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어떤 가치로운 걸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목적에서 부부 상담과 부부 관계 코칭을 받았던 건데 실질적으로 제 안에 있는 그 관계의 문제점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그렇게 되면 대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들이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 자신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남편에 대한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었지만 그 주변 친구들은 저희 부부 관계를 보면서 "와 되게 형제 자매 같다. 되게 찐친 같다." 막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그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칭찬이 아니었어요. 욕이 욕이었더 욕이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에게 이제 진짜 형제 자매처럼 제가 생각하고 남편을 편하게 대했었거든요. 그게 사람들 눈에 보였던 거고 저에게 있어서 이제 형제 자매 관계는 내가 편하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화내고 어 화나면 화난 대로 화내고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 앞에서 놀리고 부끄러운 것을 찝어내서 웃기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웃으면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물론 이제 형제 자매니까 편한 거는 맞죠. 근데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살짝 들려드리자면 왜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지 알려드리자면 이제 첫째, 둘째를 낳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남편이랑 서울에서 원룸에 살았어요, 원룸에.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애를 보잖아요. 그때 특히 코로나 시대였어 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근데 원룸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일을 하러 갔다 오면 6 시에 오겠다고 했어요. 그럼 6 시가 되기 전에 10분 전부터 30분 전부터 다시 밤부터 시계를 봐요. 시계를 시계를 다시 막 봐요. 그러다가 이제 45 분, 50 분, 6 시! 문이 안 열려. 아무도 안 와. 그럼 그때부터 1 분, 2 분, 3 분, 4 분, 10분 늦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와이프가 어떻게 해 줘야 될까요?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고 이제 일을 하고 돌아왔으면 사랑하는 우리 남편 어서 와." 이렇게 안아 주고 뽀뽀해 주고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 제 스스로 너무 지친 나머지 싸 놨던 쓰레기 봉지를 미리 손에 쥐어 들고 "자 이제 네가 애기 봐.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버리고 혼자 이제 편의점에서 초콜릿이나 뭐 초코우유 뭐 이런 거 사 가지고 혼자 벤치에 앉아 가지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러면서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어 대화 자체도 소통도 되게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남편에게 중요한 가치는 이제 경제와 건강하게 먹기, 건강과 경제, 가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는 게 이제 남편한테 관심사였는데 저는 이제 건강보다는 맛있는 거 먹기 좋아하고 외식 좋아하고 떡볶이 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뭐 군고구마 길에 팔고 있으면 절대 그냥 못 지나치고 그런 대화에서도 되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아껴야 된다." 이런 말하면은 나보고 마치 고구마를 사 먹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고 이렇게 했던 그런 저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진실을 보게 되었고 어 '내 삶에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은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되게 추상적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혹은 아니면 되게 호르몬적인 거라 가지고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기꺼이 들고 막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건 되게 최근에 깨달은 건데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주느냐와 관계없이 진심으로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고
이게 그냥 관념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체적인 거구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 갔다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남편. 내가 아기를 보는 것은 나의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남편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결정했고 나는 집에서 육아를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그럼 남편이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들어왔을 때 내가 "여보 수고했어. 너무 고마워. 열심히 일해 줘서." 그 한마디를 내뱉어서 환영해 주는 게 사랑이었고 그 아이가 "엄마." 하고 달려올 때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안아 주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리고 아이랑 오랜만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앉아서 두 눈 마주 보면서 "너 오늘 어떻게 지냈니? 요즘 힘든 거 없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사랑이구나. 그게 진짜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내가 봤을 때도 상대가 봤을 때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사랑이다. 물론 그 안에 뿌리는 마음이지만 그게 눈에 진짜 보여지는 게 사랑이다라고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교 프로그램 하시는데 간증을 부탁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읽어 보면서 임신 중에 어떤 정성과 준비를 했나요? 뭐 아기 갖기 전에 어떤 노력과 자세를 해야 될까요? 출산 전후 부부가 하면 좋을 게 뭘까요? 둘째 이상 낳을 때 첫째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제가 읽어 봤을 때 이거였어요. 제가 지금 아마 5년 전에 10년 전에 저한테 물어봤다면 좀 또 다른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랑을 하자. 사랑을 주자." 이게 되게 너무 뻔한 문장 같은데 어 기도도 기도도 정말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 남편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안아 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 '그걸 연습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사랑을 주는 연습, 친절하게 말하는 연습, 어 환영해 주는 연습,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을 눈앞에 보여지게 연습. 그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간증을 드렸습니다. 너무 지금 제가 육아에 지치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하는데도 막 눈물이 나요 그러는데 그래서 되게 집중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고 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태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네. 제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 4명 키우시면서 바쁜 가운데 이 간증 네,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음. 언니도 16 년째지만 진짜 아이 넷이라는 거는 계획이었어요? 애초에? 어 사실은 네. 7 명을 낳으려고 했는데요. 와. 이 쌍둥이를 키우면서 끝났습니다. 네. 아. 하나씩 낳으면서 키우는 거랑 쌍둥이 키우는 게 어떤 부분에서 크게 다르다라고 느끼셨나요? 혹시? 임신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일단 음. 배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니까 이제 임신은 이제 쌍둥이는 7 개월부터 거의 만삭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만삭 배를 이제
9개월까지 들고 다녀야 되는 것 자체도 되게 임신 자체가 되게 입덧도 2배로 힘들었고, 그러니까 만삭 자체도 힘들었고,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한 5배 더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생아 시절도 한 5배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지금 18개월 되니까 이제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때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신체 발달만큼 뇌가 그렇게 같이 크지 않잖아요, 애기들이. 근데 애기 한 명은 쫓아다니면서 보면 되는데, 둘은 제가 이제 두 몸이 아닌지라 아, 그걸 다 쫓아다니는 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렇네요. 2배. 네. 그것도 또 셋째, 넷째가 쌍둥이니까 또 남다르시겠네요. 그게 하늘의 축복이 아니었을까. 음, 첫 아이로 쌍둥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경험직이다 이다 음.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솔직하게 어떻게 다른지 또 처음부터 쌍둥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남편도 그랬고요.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네, 하나씩 하나씩 소중한 생명을, 네, 키워가면서 또 실제적으로 남편에 대한 마음의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성, 그리고 출산 준비, 임신 준비는 바로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장 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네, 이기 언니에게 오늘 간증해 주신 이기 언니에게 다시 한번 각자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아트 테라피 시간 되겠습니다. 카희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완전 감사합니다. 지금 공유하고 계신 네. 음. 지금 화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되게 아이 넷을 키우는 엄마의 간증을 또 들으니까 되게 새롭네요, 저도.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지만 사실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거는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2이 더 생겨서 그게 2배가 힘든 게 아니고 막 거의 10배, 20배가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이 상상이 안 가네요. 오늘 되게 멋있다고 느꼈고, 진짜 중요한 그 사랑의 메시지? 그걸 또 저희가 잘 들어서 오늘 이제 나를 진짜 어떻게 사랑하면 더 좋을지 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슬기로운 환경 준비, 그다음에 긍정적인 나를 준비했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축복의 선물이라는 그 책을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또 드리고 있고 또 그것을 배경으로 이제 아트 테라피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책이 주수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임신부터 또 중기,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거의 아기를 낳기 직전까지 어떤 준비를 하면 좋고, 또 어떤 기도를 하면 좋고, 어떤 태교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그 내용을 제가 좀 바탕으로 했고,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은 이렇게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미래의 행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하자. 이런 메시지를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인지라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있을 거고, 불안한 감정이 있을 거다. 분명히 그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불안의 감정조차도 내가 뭔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갖는 어떤 기회의 변화기 때문에 그것을 솔직하게 남편과 함께 공유하고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조금 더 저희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생활에 직접 내가 움직이면서 뭔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마인드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머리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행동이 움직일 때 비로소 마음도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생각만 변한다고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알게 되고 그것이 마음과 연결되어서 행동으로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제 경험한 내가 더욱더 스스로 나를 다시 보게 되고 또 그런 나를 다시 정의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환경을 나의 삶을 온전히 긍정적으로 믿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에 오늘은 집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마 얘기했는데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과연 나를 사랑하고 있나? 라는 생각보다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또 하늘 부모님은 나를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낳게 하셨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이길 내가 원하고 있지?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태초에 우리 하늘 부모님도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원함이 있으셨잖아요. 정말로 사랑하고 싶다. 이 사랑을 정말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원함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한번 제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소그룹으로 5분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소그룹 5분 정도 해주시겠습니까?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옮겨진. 네,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3주에 걸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체크했었는데, 특히 오늘은 좀, 결심을 저희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결국 제가 저 자신을 믿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늘 부모님에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하늘이 나를 지으신 것은, 만드신 것은 그만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분을 그만큼 믿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이 만들어냈다는 이 정말 창조적이고 정의로운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줘야 한다는 것을 제가 되게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과연 내가 나를 볼 때 그런 어떤 사랑받을 자격을 논할 수 있을까? 왜냐면 어쨌든 하늘부모님은 나를 이미 사랑하고 계신데 내가 나를 사랑할 자격을 감히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이 저 자신도 힘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을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면 이제 한번 믿어보자. 그런 결심을 붙여보자.
라고 생각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얼마나 그분이 주는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정말로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느끼시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는 탄생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믿고 있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작은 일에도 인간은 굉장히 감정이 흔들리게 마련이잖아요. 뭔가 우리가 조금만 불안하면 내가 과연 좋은 선택을 한 게 맞나? 의심해 보고 또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 계속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과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계속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네. 이건 그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에 나온 말씀을 제가 조금 가져와 봤는데 그 엄마가 진짜 사랑의 중심이 될 때 아기에게도 그 사랑이 상속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나를 진짜 사랑하는 나 자신으로 봤을 때, 아,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그 느낌을 진짜 알아야 아기에게도 그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계속 흘러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창조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충분히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채워서 그 사랑을 아기에게 흘려주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심을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그 마이크를 끄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스스로. 나는 내 깊은 원함에 집중하고 이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겠다. 정말로 사랑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입으로.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성은 나라는 통로로 그대로 보여진다.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예. 그런 결심을 여러분 안에 붙이셔서 아기에게도 내가 이런 창조성을 또 가르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아트 테라피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직접 지금 해보지는 않을 텐데 소개를 드릴게요. 내가 그 평소에 아무리 마음을 잘 가꾸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하고 있지만 사람은 계속 흔들려요. 그쵸? 왜냐면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또 우리 안에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올 때, 기쁠 때나, 뭐 슬플 때나, 뭐 분노할 때나, 아니면 뭐 섭섭할 때나, 아니면 정말로 즐거울 때나, 이런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내가 의식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거를 잘 할 수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도 알려줄 수 있고, 나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줄 수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어떤 마음, 그리고 가족의 어떤 마음, 또 아이의 어떤 마음도 차려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누군가가 울고 있는 표정을 보면 같이 눈물을 흘려요. 내가 똑같이 같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굉장히 슬픈데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그거야말로 너무 어렵겠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한 가지씩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표정이 가장 첫 번째로 보여지는 아주 본능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주 쉽게 또 언어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언어는 이미 우리가 알았을 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좋거나 하는 이 기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노트가 있으면 노트 한쪽을 반으로 접으시는 거예요. 반으로 접으시고 왼쪽에는 내 마음을 어떻게 말해도 다 알아주는 나의 입장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오른쪽은 지금 현재 상태의 나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에서 두 명의 그 입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카톡을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나는 나의 말을 들어주는 나. 오른쪽은 나의 말을 말하는 나.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날은. 그러면 뭔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해 보여. 그러면 내 옆에 왼쪽에서 말을 쓰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이름을 불러줘도 좋아요. 그냥 이름만 불러줘도. 아니면 인사만 건네줘도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하고 말을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요. 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그리고 한참 기다린 후에 내가 말을 하고 싶다, 쓰고 싶다. 그러면 그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괜히 그냥 기분이 좀 다운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절대 판단하지 않고 판단 없이 아,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아니면 정말 기분 좋았겠다. 아, 너의 마음이 그랬구나. 라고 알아주는 나만 있는 거예요. 여긴 판단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어떤 말들을 해주는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스스로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먼저 이해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우리 남편을 사랑해도요, 여러분, 내 마음을 얘기해도 내 남편은 내 마음을 100%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야말로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나야말로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잘 됐으면 하는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일 테니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아트 테라피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할 텐데요. 이거는 제가 시간을 조금 들여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바로, 지금 바로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 그리고 내가 이 색깔을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니면 내가 되게 사랑하는 누구한테 받은 선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물건. 그런 것들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리라는 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곧바로 틀 수 있어, 5초 안에. 그리고 누가 너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뭘 보면 좀 기분이 좋아져?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아껴요. 아끼는데 아끼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물건인데 그게 내가 막 찾으러 가야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면 저를 금방 기분 좋게 할 수 없겠죠? 바로 내 몸에 닿을 만한 거리에 그 물건을 놓아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가장 아끼는 것들 숨겨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사랑해주기가 좋아요. 그게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어떤 물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일단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내가 들으면 바로 행복해지는 음악. 제목과 뭐 가수 이렇게 쓰시고, 혹은 뭐 음악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물건.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써보십니다. 제가 한 30초? 30초면 짧은가요? 30초 드릴게요, 일단. 써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은 내가 정말 기분 좋아지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이것만 들으면 내가 기분이 조금 이렇게 다운돼 있다가도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손목에 팔찌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팔찌가 내가 되게 사랑하는 물건이다. 그러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팔찌를 한번 만져본다던가. 그 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면 그 색깔이 있는 곳으로 가서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을 때 훨씬 더 제가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행동 심리학에서 여러분 나오는데요. 사람이 이런 거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감정이 동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행동을 먼저 했을 때 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실제로 좋을 때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음악을 계속 기분 좋게 듣고 내가 계속 그 경험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계속 뭐 만져본다던가 계속 느껴봐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는 기분이 어떻든 그걸 만지면 조금 기분이 가라앉게 되거나 아니면 기분이 좀 좋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좀 그 즐거움이 배가 되거나 이런 반대의 경험이 또 가능해지는 거죠. 이 연합을 계속 연습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만들어 보시고 여기서는 제가 지금 두 가지 정도 했거든요. 근데 훨씬 더 구체적으로 소그룹에서 이제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치면 지금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노랗게 물들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그 노란색이 진짜 많은 공원에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저 자신을 아주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냐면 나 스스로 내가 머릿속으로 알진 않지만 스스로 어떻게 나를 인식하냐면 아, 나는 나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도 할 수 있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스스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경험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그리고 그 연결 방법도 많이 만드세요. 많이. 오늘은 일단 3개 혹은 2개, 어려우시면 2개 이렇게 만드시고 요거를 소그룹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바로 써보시고 소그룹에서 한번 나눠보려면 7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분으로 그러면 해주실까요? 지금 소그룹으로 네, 입장할까요?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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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네. 네.
네임이가 안 보이죠? 일단 열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마지막에 제가 전적적으로 넣어드릴게요. 여기 있네. 네임이. 아시미가. 일꾼도 넣는지. 일꾼이 안 들어갔지? 그러면 7팀, 6팀. 됐죠? 이제 없으니까 이제 3은 6조? 일꾼. 응? 눌렀어요. 이제 6조 됐죠?
네, 다들 나눠보셨나요? 이게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음, 시간이 혹시 한 개씩만 이렇게 조해서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씩만 나눠봐도 될까요? 유시민 선생님? 네. 그러면은 한 개씩만 저희들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제가 조금 인상적이게 들었던 거는, 그, 그리고 초콜릿?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음악이 그 팝이래요. 올드팝? 올드팝이라고 하셨나?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본다거나, 꽃을 본다거나 아니면 초콜릿을 뭐 먹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저는 이제 향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꽃 향기, 그 다음에 초콜릿 향기를 또 이렇게 맡아보시면 어떠나, 이런 얘기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었던, 네,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2조 한번 나눠주실까요? 저희 조는 음악, 색깔, 물건 이런 것보다는 뭔가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 비워내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고 같은 조원이었던 친구도 이야기하는 미디어 보거나 좋아하는 컨텐츠 보면서 군것질하거나 뭐 저는 뜨개질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되게 다르네요. 그쵸? 또, 거기만의 또 느낌이. 네, 3조 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조는 포함해서 3명인데, 다 뭔가 공통적으로, 뭐, 음악을 듣거나 뭔가 악기를 뭔가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서 뭔가 음악을 들으면서 그 하늘을 보는 거, 이게 뭔가 힐이 된다, 뭔가 기분 전환이 된다, 뭔가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네, 신기했습니다. 공통적으로도 얘기가 나왔었군요. 네, 재밌네요. 음, 네, 음, 음. 4조도 우리 말씀해 주세요. 사조는 색깔은 바로 나왔고, 그 외에는 각각 달랐는데, 인상적이었던 건 자기가 이불이 있으면 좀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는데, 하긴 그거는 다 뭔가 저도 공감이 되고, 네,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음, 네. 안정을 주는 아이템, 그쵸? 음, 네, 좋네요. 5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조는 그 좋아하는 음악이 그 송가나 조라 촌송 때 듣는 노래 좋아한다는 사람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뭐가 좋아하는 노래지 좀 나눴습니다. 네, 도마다 뭔가 분위기가, 그쵸? 굉장히 다르네요. 재밌네요. 네. 네, 6조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육조 하면분은 그 일본 노래 난도 데모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런 노래 좋아하시고 그리고 단풍의 색깔 그 뭔가 빨간 저기 그 단풍 색깔이랑 그리고 가족 사진 좋아한다. 그래서 드라이브 하면서 단풍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가족 사진 볼까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다들. 7조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3명 있는데 2명은 좋은 색깔이 더 오렌지, 하늘색이나 좀 비슷하고 또 음악도 조리아키도의 노래가 좋다. 네, 영원히 사랑하겠네 나 그런 걸 좋아하시고 또 커피가 좋고 또 자연석에 바닷가나 그런 거니 가는 것도 좋다라고 참 좋은데 근데 또 저기 안에 좋은 행복한 거는 남편 주택전화번호 오, 하는 거에 놀라가지고 또 놀라 남편가 주는 먹거리 길거리가 좋은 거라고 했는 거 보고 저는 맛있는 거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남편 사이에 또 남다르신 분이 계셨어요. 남편 얘기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너무 좋네요. 네, 남편 얘기라 한 분이라도 나오는 거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다시 공유하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사실, 오늘 거의 다 끝이 났는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소개해드린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내가 나 스스로 나의 감정을 디자인하고 나의 감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꾸준히 알아가시라는 의미였고, 또 하나는 내가 주변의 환경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세팅해 놓는 거예요, 이 연결 방법을. 그러면 뭐 당장 예를 들어 바다를 가고 싶은데 내가 바다는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다 대신에 바로 내가 지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손 닿는 곳에 가까이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금방 나의 감정을 좀 추스를 수 있고 또 돌봐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이 오른쪽에 보면 이 내용은 제가 쓰기는 했지만 그 축복의 선물에 나오는 일부분에 기반해서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과제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아기가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같이 하고 있는 아기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요 내용을 보시면은 엄마 아빠와 함께한 추억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는 아기. 나가 정말 사랑스럽고 감사하다. 그리고 엄마가 네 덕분에 더 사랑을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너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랑으로 채워볼게 하는 어떤 결심을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단톡방에 올린 소감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만 부탁합니다. In a garden where the shadows play, stands a flower in its quiet sway. Petals whisper secrets to the breeze, a gentle story in the arms of trees. Colors bleed like tears on morning dew, a soul adorned in shades of solemn blue. Roots dig deep where whispers start to hum, a life unspoken waiting yet to come. Oh, truly blue hydrangea, there you stand, like a mystery carved by nature's hand. Your beauty burns but never claims the sun, a quiet hymn till the day is done. Beneath the moon you softly come alive, a little lantern where the shadows thrive. The stars lean close to hear your gentle tone, a fleeting bloom yet never quite alone. Each petal wears a weight it can't let go, stories etched in blue that only you know. A fleeting moment wrapped in velvet skies, fading softly as the daylight dies. Oh, truly blue hydrangea, there you stand, like a
hydrangea, there you stand, like a mystery carved by nature's hand. Your beauty burns, but never claims the sun. A quiet hymn till the day is done. 소감문 작성하신 분은 Summer whisper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hydrangeas bloom in a soft blue light. A quiet cafe calls my wandering feet. A cup of warmth where dreams and moments meet. Blue hydrangeas dancing in my view. Sipping coffee, bathed in sky so true. The world slows down as the colors play in the beauty of this hydrangea cafe. The chatter fades into the rustling leaves. The summer sun hides behind the eaves. I hold my cup like a fragile 네, 다들 소감문 작성하셨나요? 오늘은 출산 준비에 대한 강의랑 아트 테라피 그리고 간증이 있었고요. 다음 주는 청평 대역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시간을 변경하겠습니다. 찬양 역사를 마친 후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날이랑 그리고 당일에 다시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요. 꼭 참석하시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실시간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제일 은혜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소감을 보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도 되도록이면 실시간으로 참석하시고, 참가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줌에 이번 주는 못 들어간다, 오늘은 못 들어간다라는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곳으로 아이야 환영해 함께하는 효전 대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잘